올해는 제가 장비를 바꿨어요. 그래서 지금 원래 그 K2 스키랑 K2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 아토믹으로 제가 장비를 바꿨는데 BHS 스키샵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. 아토믹 부츠랑 아토믹 스키를. 그래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대략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일단 아토믹 부츠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제가 이제 보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스키 부츠를 신었었는데 뭐 K2라든가 아토믹, 살로몬 이런 브랜드에서도 전부 이렇게 보아 시스템이 달려서 나오거든요. 요게 아토믹 부츠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제가 작년에 이제 보아 부츠를 처음 신으면서 약간 걱정했었던 게 이게 혹시나 터지지 않을까, 심한 충격을 받거나 그 다음에 뭐 점프를 뛰거나 파크를 탈 때 이게 터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파크를 타거나 그 다음에 파우더를 타고 점프를 뛰거나 아무리 격렬하게 스키를 타도 완전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고요. 단 한 번 이제 제가 아니라 저희 지인이 타다가 걸어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이게 빠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보아 부츠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요 보아 돌리는 요 레버를 끼우는 건데 요 끼울 때 잡아주는 클립이 있거든요. 그 클립이 튕겨 나가면서 보아가 빠진 적은 있는데 다행히 클립은 이제 샵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 그 동그란 클립 하나만 다시 구해서 이렇게 다시 결착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탈 수 있었고요. 보아 시스템에 대한 이제 내구성은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부츠는 아토믹의 폭스 프라임 XTD라는 제품이고요. 플렉스는 130이에요. 근데 제가 직접 신어보니까 예전에 나오던 130, 140대 플렉스의 부츠들이랑 지금 부츠들이랑은 부츠가 확실히 많이 편해져서인지 그렇게 막 딱딱하다는 느낌은 사실 받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아주 편안하지만 강할 땐 강하고 부드러울 땐 부드럽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부츠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시스템은 똑같아요. 위에 보클 2개, 아래는 보아로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워킹에 필요한 요 전개체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핀 바인딩을 꼽으실 수 있는 홀 뒤에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부츠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, 요 클립 보이시나요? 요거 때문에 되게 편해요. 요게 보통 부츠를 풀르고 이제 뭐 신고 벗고 할 때 이렇게 냅두면 이게 막 계속 껴가지고 부츠가 뭐 안 벗어진다거나 이너가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요걸로 이렇게 한번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절대 여기 걸리질 않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뭐 이렇게 된 시스템이 다른 브랜드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신어본 부츠 중에는 처음이었는데 이게 신고 벗기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부츠를 신어보니까 다른 브랜드 제가 이 부츠가 245거든요. 근데 다른 브랜드 245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츠를 고르실 때 사이즈가 고민되신다면 5mm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타 브랜드 기준으로. 꼭 샵에 가셔서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츠도 요 이너 부츠랑 그 다음에 아웃셀이랑 전부 열성형이 되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도 BHS 스키에서 이너랑 아웃셀 전부 열성형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산골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랑 앞부분이랑 복숭아뼈 이렇게 패드를 대서 열성형을 하고 나니까 아주 편해요. 그래서 지금 아직 타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제가 막 집에서도 신어보고 막 1시간씩 신고 있고 막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빨리 스키를 타서 부츠가 어떤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스키장을 못 가고 있어서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스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토믹 이 벤트 이게 모델이 110 모델이거든요. 허리가 이게 110 사이즈예요. 그래서 이 모델을 선택했고 이 제품은 사실 올해 제품은 아니고 작년 제품이에요.
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 사이즈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년 제품을 선택했고, 플렉스 보세요. 완전 말랑거려요. 그리고 그래서 완전 파우더에서 재밌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, 길이는 이게 180입니다. 제가 170 정도 되는데 180짜리를 선택했어요. 길이가 172랑 180이 나오는데 172는 너무 짧고요, 저한테. 그래서 180짜리 선택했는데, 보시면 락커가 상당히 심해요. 여기 이 정도부터. 그래서 실제로 설면에 닿는 부분은 뭐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스키 다루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모델을 선택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토리 리커멘더 센터가 이쪽이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렸어요. 마운팅을 좀 앞쪽으로 좀 올렸어요. 왜냐면 저는 이제 프리스타일 탈 때도 거의 완전 정중앙, 노즈하고 테일이 완전 대칭이 된 모델이라면 완전 정중앙에 리얼 센터에 이제 마운팅하는 거를 선호해서 그렇게 세팅을 항상 해왔었는데, 아무래도 이제 파우더 스키는 조금 더 뒤로 라이딩을 위한 스키다 보니까 조금 더 뒤로 밀리는 게 정석인데, 또 너무 뒤로 가면은 제가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팩토리 센터에서 1cm 앞으로 밀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키도 마찬가지로 아직 타보지는 못했어요. 타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유명한 스키고, 그리고 파워로 유명한 뭐 일본이나 그냥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은 많은 라이더들이 즐겨 타고 있는 스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. 바인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용하던 바인딩, 아토믹의 쉬프티 바인딩이고요. 조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는데, 원래는 이쪽 아랫부분이 나눠져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올해 모델부터는 이게 일체형으로 바뀌어서 뭐가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내구성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, 그 다음에 원래 이 높이를 조정하는 이 부츠와 이 날개, 바인딩 날개의 높이를 조정하는 부분에 나사가 이 앞쪽에 있었거든요. 옆쪽에. 근데 이게 이 대각선으로 들어갔어요. 보시면 원래는 이쪽에 나사가 있어서 여기로 높이를 조정했었는데, 이제는 이쪽에 있습니다. 이쪽에. 그래서 부츠를 결합시키고 대각선으로 드라이버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시는. 그래서 요거 조정 되게 잘 하셔야 돼요. 요거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. 부츠를 바인딩에 이렇게 마운팅 하게 되면 요 높이가 부츠마다 다 달라서 요 전압 조절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뒤에도 마찬가지고요. 요 앞에부터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보시면 지금 요 아래가 많이 붙어 있죠. 그런데 요 처음에는 다 붙어요. 근데 보시면 요 날개 사이가 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부츠 아랫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날개 윗부분이 지금 떠 있죠. 이 부츠가 실제로는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. 근데 이 상태에서 꽉 껴졌네, 부츠랑 요 아랫부분이 잘 맞았네 하고 그냥 타시면 헐렁헐렁해서 이게 빠져버리게 돼요.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앞에 부츠를 최대한 뒤로 올려보세요.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 아래 부츠 이렇게 이제 여기가 붙은 거 보이시죠? 그러면서 이 아래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. 이 빈 공간을 요 플레이트로 올려줘서 맞춰주셔야 돼요. 그래서 최대한 위쪽으로 바인딩 날개에 맞게끔 올려주신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각선 나사 부분 여기를 돌려서 이쪽을 알파인 부분으로 올려주세요. 이때 이 부츠랑 이 바인딩 사이를 너무 많이 붙여주시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 이 부츠랑 바인딩 사이에 명암 한 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. 지금은 너무 흙었죠? 조금 더 올려볼게요. 지금 너무 뻑뻑해요. 그래서 약간 쓱쓱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.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뒷뭉치 전압 조정하셔야 되는데, 뒷뭉치 같은 경우에는 요 은색깔 요 나사가 요 검정색 부분에 화살표가 있어요. 요 화살표랑 딱 일자로 맞아주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부츠에 딱 맞게 마운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일자로 일치하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이 너무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게 요 드라이버를 돌려서 일자로 딱 맞춰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딘도 한번 맞춰볼게요. 딘은 앞뭉치는 요 맨 앞쪽에, 그리고
그리고 뒷뭉치는 요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뒷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스키를 계속 타셨던 분들은 자기 몸무게랑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몇에 맞추려야 될지 아마 아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인딩을 13짜리 쓰던 18짜리를 쓰던 거의 8에 맞추고 타거든요. 8에 맞춰도 뭐 지빙을 하건 큰 키커를 타건 이렇게 해도 잘 빠지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빠질 때 빠져주고 그 다음에 잡을 때 잡아주는 게 제 몸무게는 8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8로 세팅을 하고요. 이따가 다시 한번 테스트. 올해는 그래서 이렇게 아토믹 스키랑 아토믹 부츠로 올 시즌을 보낼 것 같은데 사실 한국 스키장은 많이 못 갈 것 같아요. 시간적 여유가 좀 없고 여기 제가 사는 곳이 제주도다 보니까 작년처럼은 많이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좀 일본 원정이 많이 좀 길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1월 말 때쯤부터 2월 초까지는 거의 홋카이도 지역에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 스키를 탈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조금씩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조금 자주 나가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올해는 거의 일본에서 많이 타게 될 것 같고요. 아쉬워요. 제가 사실 작년에 휘익스파크 있었을 때는 파크도 좀 작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되게 잘 확장됐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한두 번 정도 꼭 놀러갈 수 있도록 있겠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거 팬텀이라고 혹시 아세요? 이게 뭐냐면 왁싱을 스키 탈 때마다 막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이 팬텀 왁싱이라고 해서 여기 뭐 특수 약품 발라서 그다음에 열로 작업을 하시면 영구적인 왁싱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막 이게 저도 지금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저도 이번에 그 작업을 했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스노우뱅크라는 스키샵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비용은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 왁싱 뭐 다 4번 하시는 비용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이거 한번 하시면 왁싱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그냥 한 시즌 계속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로는 뭐 3, 4년을 타도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타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제 찐 후기를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팬텀 이거 꼭 해보세요. 강추입니다.